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그 뿌리 아래쪽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심으면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니까 말했겠죠. 여기에는 지금 이제 눈이 없고 여기는 저장소가 돼요. 그래서 그 잔디처럼 이제 그 지하경이 이제 그 땅 속에서 이렇게 기어 다니게 되고 그 아래로 이제 양분이 남아나면 이런 식으로 저장소를 만들어서 내려요. 이게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분 하나 털어봐도 될까요? 자, 아래 있네요, 아예.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저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뿌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이 저장근을 많이 만들수록 위로 올라오는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실은 요거를 이제 파보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여러분이 상상하면 돼요. 대나무 뿌리가 아니, 파보세요. 대뿌리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진 것들은 이제 뿌리들이고 이게 지금 새 뿌리들이 이렇게 계속 나고 있죠. 그리고 이 영양근들은 그 뿌리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 알수로뿐만이 아니고 원예 작물들을 재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실은 해당된 내용이 뭐냐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변화를 통해서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원예 작물들이거든요. 그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영양생장이란 것은 이 몸뚱이를 계속 키우는 거이고 그 다음에 생식생장이란 것은 꽃을 키워서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알스트로메리아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수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꽃도 피워야 되고 앞으로도 다른 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번식도 계속 하면서 꽃도 따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밑을 자세히 보면 대략 한 1, 2mm도 안 될 거예요. 그 다 마디요. 마디마다 이렇게 눈들이 나옵니다. 요 눈 위에는 요놈이 있죠. 앞에 순서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요놈이 있죠. 요놈이 있죠. 여기 이제 죽어버렸는데 요놈이 제일 아빠고 그 밑에 자식 그 다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대기합니다. 이게 한 라인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얘가 아까 그 영양근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 환경만 이 포트가 아닌 주변 환경만 좋았으면 이 제일 첫 번째는 분명히 꽃을 피웠을 겁니다. 근데 워낙 여기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꽃 피워서는 안 되겠으니까 얘가 지금 못 피운 것 뿐이거든요. 영양 상태나 여러 가지만 좋으면 순서로 봐서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눈에 보여버린 눈 크기 시작한 그 눈로부터 한 3개에서 4개쯤에 우리가 꽃을 수확을 해요. 실은 이게 이놈은 원래는 지금 수확기야. 지금 우리 농장 같은 수확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여 밑에다가 이 영양근 덩어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양근 덩어리의 힘으로 그 놈을 키워 올려서 꽃이 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농가들은 이 알스트로메리아가 저온과 고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분화가 오고 안 오고의 성질도 같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한 건 없지만 유럽 애들은 대략 한 20도 전후로 잡아요. 이 지하부 땅속의 온도를 20도로 이상으로 가냐 이하로 가냐에 따라서 이하일 때 꽃이 만들어진 것은 당연지사예요. 영양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 꽃을 피는 것은 알스트로메리아는 당연한 것이고, 이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는 것은 아주 성질이 좋은 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온이 올랐는데도 꽃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육종의 방향을 그래서
냉각을 안 시키고 지하를 시원하게 안 만들고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을 육종의 어떤 방향으로 삼아서 제가 대략 한 15년 전후쯤 지금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됐는데, 그때만 해도 쿨링이라는 그거를 자기들 그 카탈로그에 넣어요. 쿨링을 할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거의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지금 품종들이 나왔어요. 꼭 쿨링을 해도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그 품종이 너무나 좋은데 쿨링을 해서라도 재배를 해라, 그런 품종이고, 대부분은 쿨링을 할 것 같으면 농가들이 선택을 안 해버려요. 지금은 왜? 지원 낮추려면은 비용 들고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은 무조건 덥잖아요. 지금도 나 핸드폰으로 지금 재보면 되지만 아마 오늘 낮에는 지원 20도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꽃을 안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얘들은 그만큼 민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재배를 막 시작을 해 가지고 농가들은 맨 처음에 자기들 매뉴얼에는 처음에 올라오는 눈을 적당 사이즈가 되면 이 위에 눈을 접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접어주면 이 접어주는 순간 이 다음 번 런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슈팅이 딱 되면 얘한테 영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놈이 또 크고 있는 놈을 또 위에를 또 잘라,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면 이놈한테 보내고 이놈한테 보내고 남는 놈을 계속 저장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얘가 에너지를 키워갑니다. 우리 단감 재배를 하는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자를 때 잎사귀가 단감 하나에 예를 들면 100개가 있어야지 단감 하나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잎사귀 비율 대 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 적과를 다 합니다. 그래야지 상품가가 나와요. 그걸 안 하고 놔둬버리면 단감은 많이 열리지만 다 쓸모없는 잘 자란 감이 돼버려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가져온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그 에너지 총량을 어디 얼만큼 배분할 거에 문제거든요. 그 비율은 다 달라. 모든 식물지 간에 다 다른데, 그건 농가들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얘는 예를 들면 이 나무는 100개만 달려야 돼. 그러면 100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과일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그냥 한쪽 편에다만 100개 만들어 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에너지의 어떤 양분의 흐름이란 것은 그 기관이라 이걸 통해서 움직임이 극이동에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적과도 하고 이파리도 따내고 정례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걸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농부들은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상품가가 어쩐 놈은 잘랐더니 잘된 과일이 있고 어쩐 데는 못된 과일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농가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쪽 라인의 가지에다가 여기다 사과를 달린다, 배를 달린다 했을 때 잎사귀가 어느 정도 수준이겠거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광은 어쩌겠다, 한 나무 한 나무 이걸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적내도 하고 적과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 과일을 거의 100%를 상품가로 만들어내는 농가가 있고,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더라, 전지를 해야 된다더라, 적과를 해야 된다더라, 그냥 한 100개면 된대, 막 편한데 해보러 막 그러면은 자기는 성과가 예를 들면 50%도 안 될 수 있어요. 알스트로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정례를 통해서 에너지를 밑으로도 저장을 하고 다음 런너에다도 주기도 하고,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얘가 어느 순간은 충분히 내가 이제 꽃을 앞으로 피워도 되겠구나, 이 단계가 탁 되기 순간 얘는 그때부터나 꽃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 꽃이 안 나옵니다. 실은 원래는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품종이 있더라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꽃이 피어버린 품종이 이 앞에 2001번입니다 2001번이라는 이 지금 그 이름이 아직 안 붙었어요. 품종 이름이. 품종 등록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그러겠죠. 그 품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은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심어갖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냥 꽃이 올라와요. 꽃이. 왜냐하면 충분한 영양 상태가 안 되면은 내가 인대간 상식으로는 절대 꽃이 안 되는데 얘가 그냥 오자마자 꽃이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한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알스트로메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적당한 분배,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꽃이 딱 돼가지고 충분한 어떤 성체의 그 모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정 그 라인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제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요거 없어져 불고 요거 이제 새 눈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한 라인으로 직진으로 갑니다. 얘가 거의 웬만하면 직진으로 가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만 가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렇게만 가고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쭉 가는데 어느 단계에 영양대가 충분히 왕성하고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새끼를 2개를 놔. 하나만 가는 게 아니야. 2개를 놔. 2개가 가다가 또 2개를 놔. 이렇게 늘어나서 이게 원형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고개가.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게 전부 비어나와. 이 죽은 뿌리들은 전부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심어놓죠. 그래 저렇게 갖고 이제 왕성하게 되고 첫 해에는 거의 여기서 이렇게 커. 그러다가 점점 이 밖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컸던 것들이 가운데는 다 죽어버려. 죽은 것들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이제까지 가운데는 소양이 없다. 왜냐하면 이 양분 다 죽어버렸지. 자기 몸뚱이 죽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묘지나 다름없어. 묘지에 새로운 사람이 거기가 산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식물도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광양 가서 가고 새로운 것을 안 거예요. 다시 그리 가고 있어요. 지금 한 8년 넘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재배해 본 적이 없어. 보통 5년 6년까지는 했는데 안 해봤는데 8년이 지나니까 다시 도저히 여기 새로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는데 식물을 혹시 재배할 앞으로 어떤 농업의 꿈이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 에너지의 그 적당한 조절, 품질, 수확량 이게 전부 적용됩니다.